상원 씨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저번에 제가 영상 보니까 너무 놀랐던 게 이게 장난꾸러기인 거지 그 사람이. 그러니까 묘지에 와가지고 그 미국식 그 장례식인데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줄 물총 축제와 맥주 축제 준비가 한창인 한기로 감독님. 근데 오늘의 회의 내용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내 죽음이 이런 거야. 굳이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건대입구 쪽에서는 할머니 축제 결합할 수 있다. 여름에 개최하는 물총 축제와 맥주 축제가 끝나면 바로 가을에 개최될 예정인 할머니 축제가 있습니다. 33살 된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또 졸업을 하고 축제들도 그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감독님한테도 배우고 우리 동네 광진구에 멋진 축제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여기 배우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36살이에요. 네, 이제 그런 경험도 살려서 지금은 감독님 옆에서 경영지원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안채임입니다. 시각 작업에 대해서 갈증을 너무 심하게 느껴서 아예 전향을 해서 시각 디자이너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사 작곡 하면서 이제 프로듀싱 쪽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네, 그리고 이제 할머니 축제 기획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하고 있는 최예린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뭐 장소는 저는 일단 서울시청 광장이에요. 방이 너무 좋으면 태평로까지 이순인데 뭐 이순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 경북궁이 맞죠? 그래서 일단은 60세 이상의 여성분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우리 어머니도 생각했을 때 할머니는 시골 느낌?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이 왕언니는 도시에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또 다른 청춘? 굉장히 또 노인센터 가보시면 알겠지만 문화센터 가보시면 굉장히 젊어요. 60세가 이제 할머니가 아니죠. 저희 엄마가 60살. 그러니까요. 그래서 60세가 할머니란 말 들으면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근데 국어 사전적 의미로는 우리 손주가 있는 분들은 할머니를 부를 거예요. 그래서 손주가 뭐 3-4살이고 그러면 할머니 부를 것 같으니까 이런 느낌이 일단 마케팅 대상에서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주요 프로그램들은 저는 할머니랑 생각나는 게 워낙 입담이 세다. 그 춤. 그래서 예전에 그 무용 누구였죠? 그 우리 예전 유명한 그래서 프랑스에서 할머니 그 막춤을 가지고 그냥 공연화시켰던 분 이름이 생각나는데 그런 막춤, 떼춤? 저는 이게 마지막 하이라이트이긴 한데 시청 가운데에서 10,000명의 할머니들이 춤추는 것을 연출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죽음의 문제도 있고 죽음이라고 생각하면은 버킷리스트? 그래서 뭐 할머니들의 버킷리스트가 뭐냐라고 딱 좀 모아보다 보면 좀 나오지 않을까? 그걸 좀 들어주는 심부름센터 같은 것도 하고 싶은 느낌도 있고 아무튼 뭐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다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손맛도 좋죠. 할머니들이 할머니 뭐 요리를 뭐 경연대회 할지 아니면 할머니 뭐 셀프로 할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많은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은 오히려 없다. 거기 이제 오늘 이제 공연 부분 할머니가 판수를 좋아한다라는 그런 편견은 없는데 과연 할머니들과 힙합, 할머니와 뭐 DJ, 할머니와 국악, 할머니와 이렇게 뭐 연결되겠죠. 그것일수록 탈무드가 나오잖아요. 막 다시 노인들만 온승해야 된다고. 그래서 뭔가 어린이 대공원에서 할머니 축제하면 또 힙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여기 차를 맞고요, 당연히. 이 광진구가 갖고 있는 게 막 그 전에 광진구를 대표하는 축제 동화 축제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동화, 어린이, 할머니 이런 맥락들이 좀 맞을 것 같고 좀 상훈 씨가 배경 하나 설명해 주실 게 있으니까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축제 도대체 어떻게 뭐가 포괄하는 거지?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지? 어떤 컨텐츠로 할 것인지 또 같이 공연 기획이나 행사 기획을 할 수 있는 친구들 중에는 할머니도 놓고 싶어요. 저는 좀 이 정도의 그냥 간단한 생각이었고 뭐 바로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돼요. 뭐 다양한 이런 생각으로 접근했다. 아니 원래 같이 안 살았었어요. 저희 할머니 저를 키워주시기만 한 거고 근데 항상 앞동에 사시거나 뭐 옆에 아파트에 사시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붙어 있었는데 한 재작년에 혼자 샤워하시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다행히 의식이 있으셔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 마침 집에 있어서 뛰어가서 그때
의식이 없으셨다면 돌아가셨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약간 아찔해가지고 그때부터 같이 살게 됐거든요. 근데 뭐 같이 살수록 사이가 안 좋은 반대로 나올 것 같아. 네, 그런데 막 할머니가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할머니도 집에만 계시고 막 뭐 어디 노인정이나 이런 데도 못 가고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그림 그리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컬러링북 그걸 사다 드렸거든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림? 컬러링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막 할머니도 옷 입고 다녀 그렇게 촌스럽게 입고 다녀 막 이렇게 해서 그냥 다 엄청 촌스럽게만 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멋있어서 제가 그거를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장례식장을 약간 그거를 전시같이 코팅을 해서 뭘 하고 싶다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런 잠재적인 자기가 왜 이렇게 뽐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나죠?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도 그런데 더 막 많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를 뭔가 꼬집어 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시고 계실 할머니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젊은 친구들이 하는 뭐 쉽게 생각해서 뭐 하는 것들 약간 체험식으로 뭐 이렇게 하게 해서 작품을 만든다든지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겠어요. 현진 씨만의 지아 씨는 어때요? 할머니 하면 그냥 사실 요새 들리는 게 막 70대도 노인정 가면 막내라고 막내 해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요새 유튜브에 뜨는 것도 막 할머니 되게 나이 많으신 시골 할머니들이 엄청 느끼한 파스타 같은 거 되게 싫어하실 줄 알았는데 막 그런 거 엄청 좋아하시고 막 그런 유튜버가 굉장히 뜬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의외성을 강조하는 게 되게 좀 포인트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할머니들이 엄청 젊은이들이 노는 콘텐츠 안에 다 뛰어들어서 보여주는 의외성들이 뭔가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되게 역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좀 그런 거에서 오는 힙한 느낌이 좀 잘 다가올 것 같아요. 이제 제가 6시 내 고향을 이제 리뷰해서 맞아.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연령층 자체가 60, 70, 80, 많게는 90까지 이제 늘 즐겨보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이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국악인이다 보니까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지역을 소개하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컨셉이었는데 어르신들을 만나면 늘 첫 번째 하시는 말씀 이제 1년 지나고 났었을 때 저를 아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어디 싸돌아다니지 말고 앉아서 노래나 듣고 싶다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흥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흥을 표출하시는 방법들이 이제 노래, 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랑 뒤에서 욕하는 거, 욕을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뭐 니집 니 아들 욕도 진짜 잘하시고 하는데 저는 봤을 때 항상 특징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알록달록한 색감을 워낙 좋아하신다. 그리고 약간 좀 컬러풀한 거. 진짜. 그리고 하나같이 다 똑같은 브로콜리 머리.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역발상으로 거기서 이제 함께하는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뽀글뽀글 파마를 한다든지 약간 좀 재밌게 알록달록 옷을 입고 춤을 같이 출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장소뿐만이 아니라 할머니들을 좀 많이 모으려면 저는 KBS 그 전국 노래자랑만한 프로그램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다가 조금 의뢰를 같이 해서 좀 협업할 수 없겠냐 해서 좀 유치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거기 이제 플러스 뽕짝이 할머니들은 빠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뽕짝과 거기 플러스 그 뽕짝에 맞는 뭐 인디 밴드들이라든지 국악이라든지 국악하는 사람들은 뽕짝을 워낙 잘 하니까 접점을 어느 정도는 찾고 좀 힙함과 이런 거를 조금 배열을 좀 잘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타겟이 할머니인 거잖아요. 물론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할머님들과 이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그게 무언가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한 뒤에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걸 좀 접근하면 어떨까? 죽음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전시라든지 그런 것도 인터뷰했을 때 되게 인사이트가 많이 나왔던 주제여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 축제를 할 때만큼은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였는지 이런 걸 다시 찾아가는 과정 그게 공연이 될 수도 있고 아까 VR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영정사진을 정말 힙하게 찍어드리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영정사진 뭐 약간 뭐 한복을 입고 막 이렇게 찍고 있다거나 약간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그 나름대로 원하는 스타일이 저희 요즘 저희 뭐 스타일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그 할머니들이 원하는 스타일이 그 안에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이렇게 믹스 매치해가지고 이렇게 해드려서 좀 힙하게 영정사진을 정말 즐겁게 정말 슬픈 죽음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가시라는 그런 의미로 찍어드리는 건 어떨까. 이게 어떤 죽음에 대한 다른 생각이 다르고 죽음에 대한 마지막 시기잖아 장례식도 저도 막 약간 노작풍이거든요. 왜 죽음이 슬픈 거지 하는데 막상 또 아프긴 하니까 그런 밸런스를 잘 조정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느낌이 다양한 축제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카테고라이징을 되게 잘 하면 카테고라이징 조닝이 잘 되면 여러 느낌, 그러니까 이 흐름이 되게 잘 잡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데 가는 거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진짜 그건 1년에 한 번 날 잡아서 가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광역 단위보다는 기초 단체 단위로 해서 동네 축제처럼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할머님들이 배틀하는 거 보면 되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이렇게 링 위에서 약간 할머니들끼리 이제 나와서 말 배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재밌을 것 같고 그 가족 오락관처럼 할머님들이 그 이렇게 요거 쓰시고 막 그 퀴즈 맞추고 하는 것도 진짜 엉뚱한 얘기해서 막 욕하시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서 아니 진짜 욕을 좋아하네. 욕을. 아니 왜냐면 지금 듣도 보지도 못한 욕들을 너무 찰지게 잘하시니까 그게 또 우리나라의 소울이지 않나? 그게 진짜 힙합이지 않나 싶어갖고 그러니까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뭐 그 현장감에서는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또 그런 게 또 공감도 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맥주 축제, 물총 축제도 같이 네. 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맞아요. 네, 뭐 소화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신지. 근데 오히려 컨셉이 아예 다르다 보니까 일단 리프레시 되는 것도 있고 양쪽 다 같이 하니까 서로 영향을 받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컨셉이 아예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오늘 이렇게 미팅하시는 이 할머니 축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 한 번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우선 아직까지 전례가 없었지만 할머님들을 주제로 이제 축제를 진행을 할 거고요. 뭔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할머니란 그 이름에서 오는 어떤 편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뒤집어가지고 되게 힙하고 재밌게 또 그 안에서 또 진지한 의미까지 같이 담는 그런 재밌는 축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그 안에서 아직 뚜렷하게 정해진 컨텐츠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미팅하면서 나온 뭐 대략적인 컨텐츠라던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컨텐츠가 있나요? 우선 좀 진지하게 하고 싶은 얘기는 죽음과 관련돼서 되게 좀 부정적인 시각이잖아요. 그 할머니분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조금 더 가벼우면서도 좀 밝게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할머님들이 가진 어떤 시그니처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그런 브로콜리 파마 머리에 좀 알록달록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련되고 힙하게 또 멋있게 잘 표현해보고 싶은 콘텐츠들을 많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물총 축제, 맥주 축제가 아마 여름 7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할머니 축제는 언제 주최하나요? 축제는 가을이 될 텐데 아무래도 공간이 먼저 장소가 잡히면 좀 더 윤곽이 드러날 것 같아요. 둘 다 좋은 축제인 건 알겠는데 맥주 축제와 할머니 축제가 있는데 스케일을 굳이 보자면 어떤 게 더 스케일이 이렇게 크고 작은지. 아무래도 좀 맥주 축제가 이번 여름 페스티벌이라는 큰 범위 안에서 되게 넓은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다 보니까 또 젊은 층들을 많이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이 좀 더 큰 규모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현진 씨도 궁금한 게 질문이 있어요. 너무 조용히 있는데 그 개성을 감추지 마시고요. 할머니 축제에 대한 어떤 패션 드레스 코드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 없어도 재밌게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할머니들을 어떤 드레스 코드를 이렇게 입고 오세요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왕리본, 뭐 머리핀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팔찌 그런 한 가지씩 이렇게 패션을 딱 포인트를 드리면 그 할머님들도 좋아하시고 저희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근데 그 손주들이 많이 모시고 올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누가 이렇게 함께 오게 스스로 오실까 아니면 누가 모시고 오게 될까? 느낌 어떠세요? 직감적으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하냐에 따라 솔직히 다를 것 같은데요. 그 손자, 손녀들이 모시고 오는 거는 솔직히 좀 한정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뭐 노인시설이나 이런 데를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오시게 된다면 그분들과 손자, 손녀들이 오시는 할머니들과의 약간 갭 차이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예 노인복지 이쪽으로 협의를 통해서 그 할머니들 모셔온 다음에 저희가 그런 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 같은 거를 들여서 같이 즐기는 축제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진 씨랑 같이 살고 있는 할머니는 모시고 싶어요? 오, 좋습니다. 뭐 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거나 괜히 또 다시 너랑 같이 안 놀아, 안 살아 이럴 수 있잖아요. 다시 화해 아, 지금 좀 전쟁 모드예요? 혹시? 항상 전지고.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거 하시고. 감독님 질문 다 하셔가지고. 네. 아니, 감독님 바쁘세요? 아, 괜찮습니다. 감독님 인터뷰 하셔야죠. 저는 이 정도 하고 오늘 딱 마무리하고.